네, 2023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과정 분석하는 제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번째 시간에서는 최근에 결과 나왔던 9월 모평 결과를 분석해보고 작년 부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결과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 아까 전편에서 봤듯이 9월 모평 그 표점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이 작년 9월 모평, 오른쪽이 올해 9월 모평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만 좀 체크해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 그 선택 1점의 표점을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릴 건데 확통하고 미적의 그 선택 1점의 표점을 보면 꽤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선택 1점의 표점이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확통 부분에 확통 그 과목의 선택 영역의 표준 편차 있죠. 표준 편차가 이제 크다는 얘기예요. 선택 영역의 표준 편차가 크면 표점이 낮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택 1점의 표점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미적 같은 경우에는 미적 영역의 선택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면 그 선택 문항의 파워가 세지게 돼 있어요. 영향력이.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표점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같은 원리로 올해 구평에서는 화작의 선택 영역의 표준 편차 있죠. 표준 편차가 크게 나와서 이게 선택 1점이 약화되면 선택 1점의 파워가 약화되면서 전체적인 표점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요. 반대로 기하의 선택 영역의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면서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면 선택 1점의 파워, 영향력이 세지면서 전체적인 표점이 높게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편과 같은 형식으로 작년하고 올해 9월 모평 가산점 함수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식은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 선택 1점의 가산점 기울기가 양수 나오는 상황들. 왜냐면 음수는 가산점이 내려가니까 막 점점점 손해를 보는 느낌인데 이게 기울기가 양수가 나와야 선택 많이 맞을수록 계속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올해 9월 모평 수학에서는 세 과목 모두 플러스 나왔습니다. 기울기. 이게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면 작년 수능이 이랬어요. 작년 수능.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 약간의 감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양수 나왔다는 얘기는 그 선택 영역의 표준 편차가 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을수록 양수 값이 이게 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표준 편차 부분이 크게 나오면 이와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로서 크게 나오면서 손해를 많이 보는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그래프는 본 페이지 그래프는 작년하고 올해 9월 모평 국어수학 보정 가산점, 즉 원점수 크기에서 추가로 붙는 가산점 그래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작년에는 뭐 일정한 점수 간격, 그죠? 원점수 0점부터 선택 점수 만점까지 대략적으로 비슷한 점수 차이가 났는데 올해 독특하게 국어에서 이게 선택 점수 0점 부분에서는 가산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빵점 맞은 선택을 빵점 맞은 친구들은 표점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 가면 갈수록 화작의 기울기가 가산점 기울기가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가산점 기울기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소문자 P가 공통 배점이에요. 소문자 Q가 선택 배점, 소문자 S가 선택 표준 편차, 그 그룹에 대문자 S가 공통 표준 편차예요. 그 그룹에.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1을 뺀 거. 요게 선택 1점의 파워고 기울기는 이 값에서 1을 빼게 되면 가산점 기울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 선택 1점의 파워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울기 음수로서 이렇게 가파르게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작 같은 경우에는 1점의 파워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뒷부분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약 5점 정도 차이 났거든요. 둘 다 그 엄매나 화작 만점 받은 친구들의 그 원점수 등급컷 차이가 5점 정도인데 이제 어느 구간은 6점인데 근데 그거는 왜 6점 차이가 나냐면 화작 다 맞은 친구랑 엄매는 이제 몇 개 틀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런 부분 친구들하고는 요게 6점 차이가 나요.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컷 차이가. 그래서 이제 엄매에서는 일부 틀리면은 공통이 많이 맞을수록 그 표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차이 때문에 요 친구들하고는 6점 차이 나고 엄매 다 맞은 친구들하고는 5점 차이 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수학 그래프인데 이제 왼쪽은 작년 9평이니까 작년 비교 분석 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수학 9평 보정 점수의 특징이 여기 파란색이 미적이고 빨간색이 확통입니다. 제가 일정한 색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수평하게 나왔어요. 수평하게. 기하는 약간 증가함수 형태로 나오고 수평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이긴 한데 아주 값이 작다는 거예요. 여기 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매우 작습니다. 확통하고 미적 모두.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이제 다음 편이나 다다음 편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가산점 함수에서 기울기가 수평 형태로 즉 기울기가 0에 가깝게 형성이 되면 동일 선택 과목 내에서 즉 동일 선택 그룹 내에서 표점 점수가 증발이 되거나 증폭이 돼요. 원래 표점 증발이나 증폭은 지금 현재는 탐구 과목에서 일어나죠. 그 표준 편차의 크기에 따라서 증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증폭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원래 국어 수학은 옛날 수학 옛날 국어나 옛날 수학 선택 체제 들어가기 전에는 표점 증발 증폭이 있었잖아요. 보통 증발이 있죠. 그런데 공통 선택 점수 체계에서도 잘 들으세요. 가산점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이게 동일한 원점수가 하나의 표점을 대부분 형성하면서 그 원점수 두 줄이 같은 표점으로 이동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원점수 n점이 있고 공통 선택에 상관없이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울기가 0에 가까울 때 원점수 n점이 있고 요거보다 하나 1점 작게 맞은 점수 있겠죠. 원점수 n-1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선택이 빵점이거나 선택이 만점이더라도 가산점이 거의 다 비슷하니까 공통선택 유불리가 거의 없어지면서 이 원점수 n점과 n-1점이 모두 같은 표점으로 가는데 이게 공통 1점의 표점이 0.8, 0.7, 0.9 이런 식으로 작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통 표준 편차가 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점수 모두 정수, 자연수 표점, 반올리는 자연수 표점 하나의 표점 t로 이동된단 말입니다. t로. 이거 나중에 이론화 해가지고 파일 제작해서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원점수 n점도 모두 통으로 표점 127로 이동되고 예시예요, 예시. 원점수 n-1점도 모두 통으로 127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 거는 127.4, 밑에 거는 126.6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원래는 이렇게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127.4는 반올림하면 127로 내려가고 126.6은 반올림하면 127로 되니까 역시 두 개의 표점이 동일하게 127로 이렇게 이동되는 표점 증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요?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요. 이런 경우 출제기관에서 시험을 매우 잘 낸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통과 선택의 유불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까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선택 유불리가 최대한 없어야 내가 뭐 틀렸냐 네가 뭐 틀렸냐 상관없이 표점, 백분위, 등급이 같은 원점수가 같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형평성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통 선택 유불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여기 작년에 미적이나 작년에 9평 미적 기억나시죠? 막 공통 선택에 따라서 미적 선택 더 맞았더니 왜 이겼지? 막 이런 현상 작년에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에 9평 화작처럼 선택 더 맞을수록 가산점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선택 많이 맞을수록 표점이 계속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공통 많이 맞은 친구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같은 원점수 내에서 형평성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기울기가 가산점이 0에 가깝게 형성이 되면 출제기관이 시험을 상당히 잘 낸 거다. 공통선택 유불리 없게끔 잘 낸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표는 작년과 역시 올해 9평 국어수학 가산점표. 이거는 이제 사진 같은 거로 찍으면서 이제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다음 지금 후배 친구들은 또 예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등급컷 인터넷에 찾으면 잘 맞지도 않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활용해서 등급컷 확인해 보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주력으로 찾는 것들이 표점 공식인데 전편에서도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그냥 100 플러스 20G, 100 플러스 20Z 형식으로 표준 점수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원점수만 변환해가지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표 값을 본인의 원점수에 더해서 이렇게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 이건 작년 겁니다.
작년 거 보세요. 변환원 점수 국어 평균이 장난이 아니에요. 70이 넘었기 때문에 작년 표준 점수 되게 낮은 거 기억나시죠? 작년에는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도 매우 높고 수학은 그냥 보편적인 형태로 나왔고 올해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준 점수 공식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아래 가산점이고 올해 특징은 수학이 모두 세 과목 모두 증가함수다. 근데 확통과 미적은 매우 미세하게 증가한다. 기울기가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등급 컷 왼쪽은 오른쪽은 올해 등급 컷입니다. 여기서 몇 개 또 설명해 드릴 것이 자, 작년에 보면요. 이거 기억나시죠? 작년 그 국어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화작 컷이 100점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표점이 123.5라는 얘기는 이게 124가 컷인데 124가 컷이 되려면 실제 표점은 123.5만 되면 되죠. 근데 123.5에 5는 123.5에 5는 변환 원점수가 99.11이에요. 제가 위에 공식 적어드렸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계산해보면 99.11인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돼야지만 99.11이 넘고 만약에 여기 98점인 경우에는 선택을 다 맞았으면 선택 다 맞으면 가산점이 빵점이니까 그냥 98이고 혹시 선택 2점짜리를 틀렸으면 22점이잖아요. 22점에 해당되는 가산점이 화작의 가산점이 0.26이니까 98점 원점수에 26을 더해도 98.26이니까 여기 1등급 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엄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3컷을 보면 89.82예요. 작년 89.8이 변환 원점수. 그러니까 엄매 같은 경우에는 89점이 안 되더라도 이런 가산점을 더해서 이런 가산점들을 더해서 89.82에 도달하면 3등급이 되는 것이고 화작팀은 보통 화작은 이제 거의 다 맞거나 이쪽 점수들이 많으니까 이런 점수들을 더해도 89점에다가 이런 그 가산점을 더해봤자 89.82가 안 돼요. 그러니까 89는 3컷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89의 대부분이 작년에 4등급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90점은 돼야 화작팀이 작년에 3등급을 받았고 89점인 친구들은 주로 이제 화작은 점수가 높잖아요. 선택 부분이. 이런 가산점을 더해봤자 89.8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화작 89인 친구들은 대부분이 4등급 시작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이 표 보는 법.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올해 이제 구평은 어땠냐면 여기 보세요. 구평의 1등급 컷이 국어만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해하기 좋게 국어로 하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2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올해도 화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컷이 변환 원점수가 93.02예요. 그러면 화작 보세요. 94점 맞은 친구랑 93점 맞은 친구가 있는데 화작 기준으로 엄매는 요거 값 더해서 해보면 되니까 94맞은 친구 중에 잘 보세요. 94맞은 친구 중에 화작을 다 맞았으면 가산점이 빵점이니까 94는 1등급이 돼요. 일단 이해되죠. 근데 93점 같은 경우 여기 잘 들으세요. 93점인 경우 화작을 다 맞은 친구들은 0점을 더하는 거니까 93.02이 안 되죠. 이게 아마 표점이 되게 0.01 차이로 아마 반올림이 안 됐을 거예요. 128.49 정도 나왔을 거예요. 화작 93에 선택 다 맞은 친구들이요. 자, 그러니까 1컷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2등급. 원래 93이 1등급인데 화작 다 맞으면 93은 2등급 떴죠. 그런데 화작 하나라도 틀리면 0.53이 추가되니까 93점에다가 0.53이 추가되면 요건 화작 하나 틀린 친구 그럼 93.53이니까 이거 넘죠. 그래서 화작은 한 개 이상 틀렸으면 1등급을 넘어가니까 1등급이 나왔고 화작 선택 다 맞은 93점은 이거 안 되죠. 아주 미세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94가 돼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시죠? 나머지 표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올해 수능은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 또 제가 올해 그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도수분포 그래프 분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수분포 그래프를 수능 때 처음 시작했어요. 이 도수분포 그래프도 원래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게 된 계기가 수능 그 국어 표점이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막 149, 147 이런 식으로. 그게 원래 공통이 유리하게 국어가 나왔기 때문에 표점이 높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표점이 왜 높게 나왔지?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이 도수분포 그래프가 가운데로 몰리면 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높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도수분포 그래프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구평은 이번에 이제 최근에 해본 건데 작년 자료를 가져다가 잘 아시겠지만 보세요. 우측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만들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여기 이게 60%예요. 5컷까지가 60%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오른쪽이 50점인가? 그게 아니라 50점은 요 가운데가 50점이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가 원점수 50 전후고 여기 보세요. 72.39 물론 가산점 조금 붙여서지만 그럼 60한 9점, 70점 정도 되겠죠? 68점 요 정도. 변환 원점수 72.39가 5컷이니까 5컷은 위에서 60%란 말이에요. 60%가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작년에는 좀 문제를 심각하게 잘못 냈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올해 구평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 국어 모습하고 제가 볼 땐 조금 비슷해요. 요 감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수능 때. 자, 수학도 요 그래프 형태에서는 이제 큰 틀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왼쪽이 확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여기가 졸업생들이 도우면 요 부분이 좀 올라가죠.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적기하 친구들이에요. 올해 구평에서도 큰 틀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뾰족뾰족 약간의 미세하게 차이만 있다는 거, 약간 이런 분포가 나와 있고 전체적인 모습은 국어에 비해서는 좀 이게 평범한 모습이다. 아시겠죠? 여기 각 자세한 점수들이 기록되어 있고 퍼센트가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작년 구평 분석은 작년 구평 결과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 내용은 위에 그 도수분포 그래프들을 근사적인 정규분포 모양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해요. 수학은 평균이 약간 왼쪽에 몰려있고 표준편차가 크면서 약간 그래프가 납작하게 형성이 되고 국어는 평균이 높으면서 약간 오른쪽에 형성이 되고 표준편차가 수학보다는 작으면서 상대적으로 살짝 뾰족하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전편에서도 굉장히 강조했고 제가 이번 수능 형태를 통해서 이 공통선택 수능을 통해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왜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 공통 잘 봤다, 선택 잘 봤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게 막 체크를 해보잖아요. 누가 표점이 높고 등급컷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 위에 이 이론을 잘 알아두세요. 이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공통선택 유불리가 발생하고 전편에서 많이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앞편에서 제가 6월 모평까지는 다 보여드렸죠. 왼쪽에 국어가 많고 오른쪽엔 수학이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가운데가 공평하게 된 거고 그리고 가운데 칸에서 약간 왼쪽에 쏠린 거는 실제로는 이쪽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가운데 그 공통선택 유불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왼쪽에는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선택률이에요. 선택을 잘 볼수록 있는데 그게 미세하다 이 뜻이에요. 거의 어떤 선택 점수를 받아도 표점이 거의 다 비슷하다. 이해되셨죠? 아주 어쩌다 한 번씩 한번 변하긴 하는데 그게 드물고 오른쪽 칸이나 왼쪽 칸은 하나의 원점수 안에 여러 개의 표점들이 막 있어요. 공통선택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9월 모평을 보면 화작 엄매가 공통률이 작년 수능 보세요. 화작 엄매 공통률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개는 모두 선택률이에요. 그냥 그 강도가 좀 세냐 작냐에 따라서 제가 분류만 한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공통선택 유불리에 대한 원리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표점이 높게 형성되려면 즉 유리하게 형성되려면 그 조정점수 공식에 나와 있지만 그 선택 조정점수 공식이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m 더하기 대문자 s 곱하기 소문자 s분의 y 마이너스 소문자 m.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글씨로 적지 않고 말로 하겠습니다. 대문자 m은 각 그룹별 공통평균이에요. 대문자 m 각 그룹별 공통평균. 대문자 s는 각 그룹별 공통표준편차예요. 각 그룹별 공통표준편차. 소문자 S는 각 그룹별 선택표준편차, 선택 영역의 표준편차. 소문자 M은 각 그룹별 선택평균이에요. 선택평균. Y는 수험생의 나의 선택 원점수. 어차피 조정점수는 선택만 조정하는 거니까 공통은 따로 표준화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이론 때 다 배운 거지만 공통자 들어간 거, 즉 대문자들. 공통평균과 공통표준편차는 클수록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나의 점수가 선택평균보다 큰 친구들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점수가 선택평균보다 큰 친구들만. 반대로 내 점수가 선택평균보다 작은 친구들은 지금 설명하는 화살표랑 반대로 돼야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화살표대로 되면은 일단 평균은 그대로 돼야 되는데 특히 표준편차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이 상황에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평균보다 이제 선택 점수가 높은 친구들 위주로 설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자 들어간 건 커야 되고 선택자 들어간 거는 작을수록 표점 높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평균은 내용이 쉬우니까 됐고 여기선 중요한 게 이 바로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 이 점수 구조는
표준 편차 싸움이에요. 각 그룹별 표준 편차의 싸움.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 표준 편차는 크고 선택 표준 편차가 작아야 조종 점수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표점이 높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통 표준 편차가 크고 선택 표준 편차가 작다가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공통하고 선택을 분리해서 이 점수를 산출하잖아요. 체계가. 그러면 이 공통 부분의 점수 각 그룹별이에요. 공통 부분의 점수 분포가 있고 선택 점수 부분 그 분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표점이 유리하게 높게 형성이 되냐면 공통 점수는 표준 편차가 커야 되니까 약간 이런 모습, 납작한 모습 있죠. 이해되시죠? 공통 부분 이런 납작한 모습이 점수 분포가 형성이 돼야 되고 선택 영역은 우리 팀이 이렇게 뾰족한 모습,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분포가 이쪽이 고득점, 이쪽이 왼쪽이 저득점,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오른쪽 그 조정 점수 공식에서 표준 편차, 공통 표준 편차 크게 되고 선택 표준 편차가 작게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의 표점이 높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왼쪽 그룹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화작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점 높게 되는 형상에 반대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그냥 뭐 화작이나 업무 다 마찬가지인데 화작 팀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공통은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작게 형성이 되어 있고 선택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예를 들어 펑퍼짐한 정도를 막 떠나서 선택 같은 경우는 막 점수 낮은 친구는 낮은데 여기 중간층이 별로 없고 고득점은 화작은 막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은 평균은 적당히 그 선택 평균은 소문자가 여기서 형성되고 공통 평균은 대문자 여기서 형성되고 이게 표준 편차 대문자 S고 이게 이제 선택 표준 편차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 선택 표준 편차가 너무 크게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 선택 표준 편차가 크게 형성이 되면 얘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조정 점수를 내린단 말입니다. 지금 화작팀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수능 때는 이제 평가원에서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화작을 좀 어렵게 내서 여기 있는 인구들을 중앙으로 몰면은 그림이 이렇게 변하지 않겠어요? 작년에 수능 때 채택한 거죠. 저는 작년 9평까지만 봤을 때는 이 평가원이 엄매 화작관 표점 조절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날 4.5점씩 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작년 9평까지는. 그게 조절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하겠구나 했는데 수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화작을 매우 어렵게 내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쪽에 있던 인구들을 가운데로 몰아버린 거예요. 왜? 이 S를 작게 나와서 엄매하고 표점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도 이게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보다는 엄매와 화작 간의 표준 점수 간격을 좁히려면 뭐 공통 표준 편차야 뭐 공통 문제니까 뭐 각 팀별로 그렇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선택 부분에서 양쪽을 모두 쉽게 내면서 둘 다 선택 표준 편차가 크게 되게 하든지, 다시 잘 들으세요. 양쪽을 어렵지 않게 내서 엄매와 화작을 모두 어렵게 안 내서 양쪽 표준 편차를 다 크게 해서 조정 점수가 둘 다 낮게 해도 표점은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어렵게 내서 양쪽을 어렵게 내서 이게 작년에 채택했던 방식이에요. 양쪽을 다 어렵게 내서 이 선택 표준 편차가 작아지게끔 이 친구들의 중앙 그 점수를 이 고득점 되는 선택 점수들을 중앙으로 밀게 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선택 표준 편차를 작게 만들어주면 화작의 표점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방어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어렵게 내고 예를 들어 엄매는 어렵게 내고 화작은 쉽게 내서 표점 차이를 나게끔 하지 않고 둘 다 쉽게 내거나 둘 다 어렵게 내서 형평성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거의 수능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어렵고 한쪽은 쉽게 내면 그 두 그룹 간 표점차가 확 난단 말입니다. 9평 보세요. 9평 방금 봤잖아요. 엄매는 살짝 어렵고 화작은 쉬우니까 화작팀의 그 가산점 그래프가 급강하잖아요. 급강하. 그게 왜 그렇다? 방금 설명했듯이 화작팀의 표준 편차가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가산점 공식 보여드렸죠? 가산점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가산점이 내려가면서 표점이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표준 점수가 형성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잘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작년처럼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지? 그 당황하시면 또 수능 볼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러한 정보들을 좀 알고 계신 후 나중에 마음가짐과 시험 때 당황하지 말고 대비를 잘 하셔서 이번 2023 수능 때 모든 분이 그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 이제 20여일 수능이 남았는데 모두들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건강한 그 컨디션으로 수능에서 모두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